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28조 김민영, 이창진, 최민석입니다. 저희 전에 발표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셋 모두 센서를 이용한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있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떠올린 것이 바로 이런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의수, 의족 등이었습니다. 현대 기술은 단지 물리적으로 신체에 달아놓고 보조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과연 영화나 TV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보조 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각한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 방법으로 뉴런의 정기적 신호를 센싱하여 의수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인물은 극중에서 왼쪽 팔을 전쟁 중에 잃게 되고 그것을 대체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팔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팔은 신경을 통해 연결되어 원래의 팔과 차이가 없고 더 나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뇌와 기계를 어떠한 중간 매체 없이 직접 연결하여 소통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합니다. BCI는 신체에서 발생한 뉴런의 정기적 신호를 변환을 거쳐 그이야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고, 여기서 노이즈를 제거해준 뒤 기계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BCI 기술을 발전시켜 현재의 보조 의료기구에 적용한다면 현재의 의료기구만으로는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도 기기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BCI를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침습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뇌에 직접 전구를 꽂고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뇌에 전구를 꽂게 되면 더 이상 그 개체는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센싱에 이용되는 방식들이 이번과 같습니다. EEG, MEG, MRI, fMRI, PET, SPEC, CT와 같은 영상 장비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엘렉트로엔세팔로그램, 즉 EEG입니다. EEG는 여기 보듯이 뉴런의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면 주변의 이온들이 방출되고, 이러한 방출이 연속적으로 전달되면서 결국 두피까지 전달됩니다. 두피까지 전달되는 이온들이 전극의 전자들을 자극하여 이때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EEG 신호는 직접적으로 뉴런을 측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경험적으로 특정 액티비티에서 나타나는 값을 측정하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관련성을 이용하여 기계적 움직임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BCI 패러다임은 바로 모터 이메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터 이메저리란 사람이 어느 부분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할 때 뇌의 담당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모터 이메저리를 이용하는 패러다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개 소개하자면 ERP, SSECP, SSVP 등이 있는데요. 먼저 ERP는 특정 자극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대뇌의 전기적 반응을 기록한 뇌파를 기록하고, 동일한 자극을 반복하여 제시해 유발된 전이들의 평균 측정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전이의 측정이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하도록 설계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SSSEP는 몸의 어떤 부분에 진동 자극을 주거나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내에서도 같은 주파수의 진동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ERP가 전기적 포텐셜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SSSEP는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이죠. SSVP는 SSSEP와 비슷하나 특정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과 같은 주파수가 후두엽에 갖게 측정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SSEP와 비슷하지만 직접 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런 BCI 패러다임들을 이용해 어떤 것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거나 연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뉴로스펠러가 있는데요. 뉴로스펠러는 각 자판마다 주파수를 정해놓고 사용자가 특정 철자와 주파수를 인식하며 그 철자를 입력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유게릭 환자처럼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로 휠체어인데요. 뉴로 휠체어는 가상의 휠체어를 전기 신호 측정을 통해 이동시키는 것으로, 왼쪽 불빛을 생각하면 휠체어가 왼쪽으로, 오른쪽을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양쪽을 모두 생각하면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제 휠체어가 아니라 가상의 휠체어로 움직이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실제의 휠체어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뉴로암, 뉴로드라이빙 등이 있는데, 뉴로암은 많이들 아시듯 사람의 팔을 대신해 팔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뉴로암은 뇌의 신호를 측정하여 인공팔을 조정해 원래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뉴로드라이빙은 헬스케어와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뇌파를 측정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도 하고,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 급격히 변화하는 뇌파를 바로 인지해 속도를 줄여주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앞의 기술을 발전시켜 이에 접목시킨다면 단지 뇌파를 측정해 사고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운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BCI 기술들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뇌파 측정 시 노이즈가 많아 명확한 동작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노이즈가 많으면 정확한 뇌파를 측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번 반복 수행으로 신호를 중첩해서 히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순한 행동을 할 때에도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개발된 기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훈련 역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뇌의 신호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실험자가 훈련을 통해 특정 액티비티와 발생하는 신호를 신체에 연관시킬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현재의 보조 도구를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BCI를 이용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복합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피크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이즈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간단히는 다른 영상 장비나 센서와의 연기를 통해 EEG의 단점을 커버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 노이즈 자체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자동적으로 분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딥러닝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시그널을 통해 학습된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신호의 특징적인 부분에 따라 가중치와 함께 함수를 계산하여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개선 방안으로는 EEG가 아닌 아예 다른 뉴로 센싱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결과를 얻는 EEG와 달리 진짜 뉴런의 신호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개발이 가능하다면 fMRI 볼드 시그널 측정 방식과 유사하게 더 합리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